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1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강좌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차례로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해석을 통해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고전 역학의 위기부터 시작하여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해방,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펠 기호와 평행 이동, 리만 곡률 텐서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과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핵심을 파헤칩니다. 또한 뉴턴 한계의 검증, 우주상수의 함해,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 검증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기하학적 직선의 확장인 측지선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휘어진 시공간에서 물체가 따르는 가장 고드면서도 숨겨진 비행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평한 세상에서의 완벽한 직진 법칙을 통해 측지선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등속 직선 운동의 물리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외부의 힘이나 중력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평평한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주선은 아무런 저항 없이 나아가며 이때 가속도는 정확히 0이 됩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평한 세계의 지배 방정식입니다. 가속도를 의미하는 람다에 대한 위치의 2번 미분값이 0이라는 것은 외력이 없는 물체가 자연스럽게 직진함을 선언하는 물리적 법칙 그 자체입니다. 방정식에 쓰인 기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 좌표인 x는 현재의 위치를, 매개 변수인 람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또한 미분 기호 d는 찰나의 변화를 의미하며 시간에 대한 2번 미분은 곧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휘어진 우주를 생각해보죠. 만약 질량에 의해 공간이 왜곡된다면 좌표 눈금선 자체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0이라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크리스토펠 기호라는 보정항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측지선 방정식이 탄생합니다. 다음으로 휘어진 길과 가속도의 비밀입니다. 일정한 엔진 힘으로 달리는데도 왜 곡선 도로에서는 가속도가 생기는지 그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평평한 도로에서는 가속도가 0이지만 울퉁불퉁한 곡선 도로에서는 동일한 힘으로 주행하더라도 가속도는 결코 0이 될 수 없습니다. 길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속도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하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핸들을 꺾어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점에 따른 차이도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똑바로 간다고 느끼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격자 지도의 시선에서는 자동차가 격자 눈금을 따라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며 가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측지선 방정식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십시오. 첫 번째 항은 지도에서 본 진짜 가속도이고 크리스토펠 기호가 포함된 항은 길의 곡률과 속도가 결합된 보정값입니다. 이 둘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정식의 기호들을 정리하면 첫째는 지도에서 관찰한 물체의 실제 가속도, 둘째는 길의 곡률 정보를 담은 성적표인 크리스토펠 기호, 셋째는 물체의 엔진 속도인 속도 벡터의 결합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것입니다. 행성과 빛은 구부러진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직진하고 있을 뿐이지만 외부의 눈에는 그것이 가속도 변화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소 변이 거리 공식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구부러진 시공간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평평한 평면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완벽하지만 지구본처럼 구부러진 곳에서는 격자의 모양이 왜곡되어 기존 공식이 고장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미소 고유거리 공식입니다. 휘어진 우주 공간에서 아주 짧은 조각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만능 척도식으로 기하학적 왜곡을 메트릭 텐서가 보정해 줍니다. 공식 속 기호를 풀이하면 ds는 진정한 최단거리, g 뮤 u는 비뚤어진 눈금을 보정해주는 메트릭 텐서, dx는 우리가 움직인 좌표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거리 조각들을 촘촘히 이어붙여 적분하면 전체 경로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체는 이 경로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가장 똑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측지선입니다. 이제 변분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가능한 경로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길을 찾아내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해
우리는 거리나 시간을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고 그 값을 최소로 만드는 함수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변분법의 핵심 목표입니다. 범함수는 일반 함수와 다릅니다. 일반 함수가 숫자를 넣어 숫자를 얻는다면 범함수는 경로라는 함수 전체를 통째로 넣어 거리라는 숫자를 결과로 얻어내는 특별한 기계와 같습니다.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마법의 공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순간 우리가 찾는 최적의 경로가 드러납니다. 기호들의 의미를 보면 라그랑지안 L은 최소화 대상인 거리나 에너지를, F는 상태를, F의 도함수는 변화율인 속도를, T는 독립변수인 시간의 눈금을 나타냅니다. 유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최단 경로라면 그 경로를 살짝 흔들어도 전체 결과값에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마치 산 정상이나 골짜기 바닥처럼 미세한 변화에 반응이 없는 지점을 찾는 것이죠. 이제 경로를 비틀어 변화량을 계산해 봅시다. 원래 경로에 작은 변화를 더한 새로운 경로 y를 정의하고 양 끝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조건을 부여합니다. 범함수 j를 입실론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테일러 급수 전개를 통해 입실론으로 미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적분 형태의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분 적분의 마법을 사용합니다. 항을 정리하고 부분 적분법을 적용하면 경계 조건 덕분에 첫 번째 항이 0이 되어 식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적분 안의 괄호 안이 0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의 탄생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정식의 거리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가 찾던 측지선 방정식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우주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며 변분법은 그 비밀을 풀어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